치마도 섞었고 이제는 이런 것도 경험해야지. 질문해봐라. 1번부터 1, 2, 3, 4번 중에서 질문해라. 넘기고 5, 6, 7, 8 중에서 질문해라. 5, 6, 8 넘기고 9에서 12까지 해서 질문해라. 뭐라고? 11, 12 말고 넘기고 13에서부터 질문해라. 16까지 15번 16번 14, 15, 16번 17에서 20번 질문해라. 다음 21에서 24번 질문. 다음 25에서 28번 질문. 25, 26, 27 25, 26, 27, 28 다음 29, 30번 중에서 29, 30 해보자. 자, 5번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다. 3차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가 아니다라고 내가 말을 했다. 분명히 응용이라고 한 거예요. 저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제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볼게. x-1 곱하기 x-5는 0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 해가 뭐랑 뭐 있다라고 하노 말을. 2하고 5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재. 그거의 역이다. 해가 알파, 베타, 감마로 있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x-알파 곱하기 x-베타 곱하기 x-감마. 최고차항계수가 1이네. 곱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얘가 누구의 모양하고 똑같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모양하고 똑같다. 그럼 이제 난 얼마를 넣어준다면 저기에 있는 저 모양이 될까?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 이거 다 푼해서 이런 유형이 있을 거야. 안 맞다라고 하면 이상한 거야. 너희가 복습 안 한 거야. 그럼 너희가 쳐다봤을 때 이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주면 될까? 이 모양이 저 모양 돼야 돼. 얼마 넣어주면 돼? 1 넣어주면 되겠지? x에다가 1 넣어봐. 그럼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 1 마이너스 감마가 1 들어가신다면 1 더하기 2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한 둘, 셋. 이거 얼마 나오는 결과? 0이구나. 답이 될 거야. 계속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계속 나오잖아. 느낌 괜찮다. 6번 느낌 좋지. 자, 얘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의미다. 뭐 대충 느낌이 여기에서 요런 이 선의 방정식이 뭔가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대충
잔대가리가 돌아간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 2를 다 대입해 봤을 거예요. 2 대입해 봐라. 10이 지나가는 게 끝인 거예요. 그게 답이야. 2 대입해 봐. 5번이네. 끝난 거야. 이해했나? 근데 이게 이렇게 주겠냐? 당연히 주관식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을 이제 구할 건데 이 직선을 어떻게 구하냐? 너희 지금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는 y는 얼마? ax 플러스 b다. 요렇게 잡는 거야. 맞나? 자, 그럼 지금 이 선에 대해서 구할 건데 이 선도 어떤 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2,12를 지나간다라고 보시는 거야. 맞지? 대입을 해봐. 그러면 2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가 돼? 12가 되잖아? 그럼 어디에 대한 정리를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했냐? 상수항에 대한 정리. 이 녀석. 그럼 나는 얘를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a 플러스 12라고 쓸 수가 있어. 잡아 넣는 거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2,12를 지나가는 그 직선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y는 ax-2a 플러스 1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해. 이까지는 다 왔나? 그럼 이제 직선하고 곡선이 접한다. 만나는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얘하고 누구를 저 2차 함수를 뭐 하셔야 돼? 연립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인 거다. 연립. 그러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직선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2 어떻게 해주면 될까? 는 0 한쪽으로 넘기셔가지고 접하니까 판별식이 어떻다? 0이다라고 해주시면 a가 튀어나온다. 원래 이렇게 구하시는 거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어디의 부분을?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을. 어떤 점을 지나간다. 그때 요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걔를 응용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너희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게 과제인 거다. 시험에 실제로 중간고사 때 뜬다. 내가 저번에 수업할 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다. 자,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2,12를 지나가는 직방을 어떻게 앞으로 구하냐? a의 x-2 플러스 12 바로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자, 묶어봐봐. a로.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배울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그 방법인 거야. 근데 그 방법은 원래 중2 때 배웠던 거야. 중2 때 우리 요렇게 해서 지나가니까 대입하고 식 정리하면 똑같은 꼬라지로 나오는 거야, 결국은. 기억하셔야 된다, 친구들. 자, 그러면 딱 이쪽에서 넘기신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다라고 쓰셨으면 너희 그때 그 A 값이 안 봐도 뭐가 나왔을까? 14가 나왔을 거야. 저 답 5번이니까. 여기 A가 저 녀석의 기울기잖아. 14가 떠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8번 보자. 꼭 복습해라. 지금부터 주는 자료는 그냥 앞에 있던 거는 몰라도 되는데 제발 틀리면 복습하고 그거 해. 뭐 하라는지 알지? 오답 유사해라. 알아서 스스로. 자, 근의 분리 문제네. 근의 분리 문제야. 2차 방정식. 근이 저렇게 또 근이 저렇게 이 돌아가는 정수 A. 방정식 문제 같아 보이지만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다라고 말을 했고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야. 몇 개의 근이 있어? 2개의 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왜? 한 근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위치쯤이 마이너스 1 여기에 이 위치쯤이 내가 0 이렇게 해야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보았을 때는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쯤에 내가 1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쌤 이거 그린 거 수직선이야. X축. 봐봐 그러면 딱 저 말의 의미가 맞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의미해. 그러면 그때 기본적인 세팅 첫 번째 뭐라고 볼 수 있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이 두 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군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모르는 거야. 얘가 이쪽으로 치우치는지 모르니까 얘는 지금은 모른다. 자, 세 번째 따질 부분은 뭐냐? 두 군의 곱. 알파 베타는 항상 지금 음수가 떠야 된다라는 건 알아. 음량이 곱해졌기 때문에. 이해하셨나?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근의 분리 문제에서는 네 번째는 뭘 이용을 하시디? 그때의 함수값의 부호.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그 다음 1 넣었을 때. 각각의 부호. 이 2차 방정식, 식을 쌤이 fx다라고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f-1,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그때의 함수값의 부호는 뭐가 떠야 된다? 양수. 그 다음에 f0, 0 넣었을 때 함수값의 부호는 음수. 그 다음 1 넣었을 때의 함수값의 부호는 양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연립해 주시면 될 거예요. 연립 방정식이다. 연립 부등식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연립 부등식인데 이게 연립 부등식, 우리가 부등식을 지금 배우기 전이다라고 가정하는 시험 범위인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 같다. 나온다 실제로. 근의 분리는 진짜 실제로 나온다.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시고 안 되면 좀 이따가 나한테 또 질문을 하세요. 자, 이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어라. 일단 인수분해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 이런 문제는. 하나의 실근, 두 개의 허근. 이런 느낌이 나와도 또는 하나의 중근, 하나는 실근. 이런 근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근에 대한 상태를 물어본다면 어느 정도 인수분해는 되어야 한다. 3차 이상의 식에서는. 자,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거야. 얼마 넣어서 0되게 만드는 값을 찾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 넣어야 될까? 마이너스 k. 문자를 넣어도 인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다, 친구들. 문자 넣었을 때도 자, 그러면 그걸 대입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선생님이 뭐라 했냐? 최고차항 계수 쳐다보시고 상수항, 약수라고 했는데 풀마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얼마야? 1이제. k제곱의 약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k k제곱. 이해하나 내 말이 뭔지. k제곱이라는 녀석을 놔두고 약수 구하기 하자. 1 곱하기 k제곱 k 곱하기 k. 그래서 요렇게가 약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나 내 말? 요렇게도 문자 넣어가지고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자, 마이너스 k 넣으면 0이 나오는데 한번 넣어보자. 1,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 2차, 1차 마이너스 k, 상수 k제곱을 마이너스 k로 조립제법을 한번 들어가자.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2k, k, 마이너스 k의 제곱 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x 플러스 k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다라는 식으로 됐어. k가 실수지? 그럼 이 녀석은 무슨 근인 거야? 실근의 상태인 거야. 맞아? 어차피 여기는 실근의 상태인 거야. x는 마이너스 k니까. k가 실수를 했으니까 당연 마이너스 k도 실수잖아. 실근인 상태야. 그럼 어디가 중요한 거야? 여기 이 뒤에 있는 이 2차식이 또 뭘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뭐 이런 말 있었냐? 아니, 그냥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셔야 되겠네. 이 뒤에 있는 이 2차식 자체가. 되니? 써주시면 답 나올 거야. 짝수 공식을 이용을 해보셔라.
12번 대부분 맞출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니네. px식이 3차식 abc 세 실수 해 하나를 가르쳐 줬네. px는요 얘를 0으로 생각했을 때의 하나의 근이 2-i래. 냄새 맡아야지. 켤레의 냄새를. 그럼 조건을 확인해야지. 1a, b, c 다 실수네. 그러면 당연히 켤레근이 있어? 그러면 2-i 하고 2 플러스 i를 두 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한 녀석의 근은 모르겠어. 그거는 좀 이따가 생각할 거야. 이것도 근과 계수의 관계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들어가자? 예측을 하자라는 거예요. 예측.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근으로 하려는 그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합을 생각을 해봐. 이 두 개의 합은 얼마야? 4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 5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되겠니? 그러면 요걸로 2차식을 만들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3차식인데 3차의 개수가 얼마야? 1이야. 그럼 여기가 x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새끼가 c니까 어떻게 써주면 될까? 플러스 5분의 c다. 그냥 귀찮으면 문자 더 만들기 귀찮으면 그냥 요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이 말이었던 거야. 이해했나? 왜? 그래야 5하고 5분의 c 곱했을 때 뭐가 되냐? c가 되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잖아. 나 귀찮아. 씨발 5분의 c라고 쓰는 거 분수꼴 나 존나 싫어해. 그래서 플러스 k라고 다는 거야 그냥. 다는 거야. 5분의 c라고 해도 된다 친구들. 어차피 구할 수 있게 준다. 조건이 있을 거야 분명. k라고 할게. 이게 누구의 식인 거야? px의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다 분해에 있었잖아. 맞지? 그럼 그 다음 말 아직도 저걸 갖다가 잘 해석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자 친구들 나머지 정리의 느낌이 나는데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닥치고 뭘 쓰세요? 검산식을 쓰세요. 몫이 안 나와 있으니까 qx라고 할 건데 나머지는 얼마래? 10이래. 소스 좋네요. 얼마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뽑아내는 식이 어떤 식을 뽑아내라는 뜻? p-1의 값이 얼마? 10이다라는 걸 이해해라 이 말인 거야. 맞지? 맞지? 자 그럼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10 나와야 돼. K값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다. 내가 쓰면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그러면 1 플러스 4 플러스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는데 얘의 값이 10이 떠야 되네. 앞에 있는 녀석 계산해 보시니 10이네. 그럼 이 새끼 이 새끼 1 떠야 되니까 K 값이 얼마였다라는 뜻이야. K 값은 2가 돼야 되구나. 그럼 이제 이 2를 어디다가 넣으시고 이 2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준 다음에 그러면 px식이 완성이 됐지? 됐지? 잘 봐. 이걸 또 전개시키는 게 아니야 친구들. 대가리 돌리는 거야. 돌리는 거야.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야. 답에서 뭐 구하래? a, b, c 구하라잖아. 합. 얼마 넣으면 될까? 1 넣어주면 되네. 1 넣어주면 되네. 1 넣어볼게. k가 2였으니까 플러스 2다라고 쓰시고 1 대입할 거야.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5 곱하기 1 들어가니까 3 은 여기다가도 1 넣어야 되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네. 1 이항시키면 계산 끝. 그럼 답이 나올 거야. 되겠니? 끝까지 이렇게 대가리 한번 굴리는 거예요. 잔대가리를.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냥 전개시키는 거지 뭐. 이런 부분에서 속도 차이가 나는 거다. 영리하게 구할래? 병신처럼 노가다 할래? 뭐 노가다 한다 한들 병신은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쉬운 방법을 놔두고 너무 또 교과서처럼 돌아가지 말자 이런 뜻이다. 쓰세요. 쓸 시간 쭉 드릴게.
보면서 들으면서 어느 정도 느껴야 된다. 아, 이거 쌤이 처음 하는 말은 아니다. 처음 하는 말이 있다면 내가 처음 한다라고 말을 할게. 이거 처음 보는 거야 라고. 근데 지금까지의 풀이에서 처음 보는 거는 없었어. 내가 처음 말하는 거. 14번을 간다. 처음 말하는 게 아니야. 보통 그냥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는 두근의 차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두근의 차. 그럼 이게 만약 상황은 두 가지가 있어. 그냥 x축 사이의 거리다라고 생각을 해도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녀석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누구하고 누구,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만났대. 기울기가 양수에. 그 두 개의 그 x 좌표를 갖다가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하자 이 말인 거잖아. 그럼 이 두 개를 연립시켰을 때의 그때 해의 차가 2분의 5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야. 맞지?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나는 관계에 대해서 물어봐서 만나는 그 점을 찾고 싶다. 뭐 하셔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연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연립을 할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2분의 1x 플러스 1. 근데 지랄 같네. 왜 지랄 같아? 분수 있잖아. 그럼 없애버려라. 분수꼴 유지하지 말고. 등식이잖아. 2 곱해버려.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k는 x 플러스 2다. 한쪽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는 0이었다라고 하신다면 요 두 개의 해를 뭐라고 한다? 알파, 베타다라고 설정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딱 느낌상 일단 기본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야. 요 두 개로 분명히 내가 저런 거 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 다시 들어라. 절대값을 친구들아 제곱을 시켜버리면 그냥 얘는 가로치고 전체 제곱의 의미하고 똑같아져 버린다. 맞네. 그럼 약분 시켜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러면 되지. 요렇게 된다 이 말이야. 저 나와 있는 조건을 양변 제곱을 때려라. 그럼 걔가 뭘 가르쳐 주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뭐가 된다? 4분의 25가 된다라는 걸 알려준다 이 말이다. 근데 우리 곱셈 공식에서 배웠다 흐름으로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새끼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4번을 빼주면 똑같은 형태의 새끼가 나오겠구나. 여기서 K를 구하는 거다. 됐나? 이거는 쌤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안 된다.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다 표현 방법이. 직선하고 2차 함수가 만났을 때 두근의 차 저렇게 나오신다면 근각예수의 관계. x축하고 2차 함수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두근의 차 나오신다면 데칼코마니, 축방 기중 좌우 대칭 그걸 이용하시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 개념서를 찾아봐봐. 필기하세요. 친구들 오늘 숙제 안 줄 거야. 내일도 왔을 때 그러면 그냥 무한 자습하는 거야. 공부할 거 들고 온나 질문할 거 만들어 오고. 제발 숙제 안 준다고 또 DB 노는 꼬라지를 보기 싫은데 질문할 거 만들어 오고 공부해 온나. 오늘 이거 한 거 일단 좀 이따 가서 또 복습하면 될 거고 15번으로 갈게. 씨발 그림부터 보는 존나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거다. 15번은 한 줄로 끝이다. 잘 봐라. 여기를 다시 간다. 14번을 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이 점 알파하고 베타가 궁금해서 우리 뭐 했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연립했지? 연립을 하는 거야. 그럼 쌤이 이 2차 함수를 fx라고 하고 이 직선을 갖다가 gx다라고 하신다면 그 연립한 모양이 어떻게 돼? fx는 gx다 이렇게 되지? 그래갖고 너가 뭐해? 보통 1차를 넘기거나 최고창을 양수로 바꿔주려고 넘겨주잖아. 맞지? 얘를 넘겼어. 그럼 어떤 모양이 돼? fx-gx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같은 거야. fx가 2차, gx도 2차 느낌인데 fx 빼기 gx를 갖다가 조금만 바꿔본다면 fx는 gx다 이렇게 되겠네. 지금 이 두 개를 뭐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연립을 시켰구나. 연립을 시키는 거를 왜 그 연립을 시키는 거야? 만나는 점 찾으려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나는지 또는 안 만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다. 연립을 시킨다 이 말이야. 연립시켰잖아. 근데 그림에서 만나고 있네. 2하고 마이너스 3에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해하시니? 이걸 보고 연립이다라고 바로 간파하는 거다. 자, 이런 거에 약간의 업인 느낌을 내가 보여줄게. 약간의 업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하나의 예시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넘겨서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뭐가 보이노? 이걸 꼭 함수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통인수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의 의미는 fx로 묶었다. 묶으니까 gx-1은 0이다라고 하시는 거야. 자, 그럼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다. 이 두 개의 식을 곱하는데 0이 나왔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이런 말인 거잖아. 맞지? 얘가 0이다. fx가 0이다. 얘가 0이면 gx는 뭐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한다. 그때 그렇게 가지게 하는 x값들이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거랑 같은 뜻인 거예요. 이해해? 이런 식으로 방정식처럼 해석을 해갖고 연립을 해서 푸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다. 이거는 조금 더 업 됐을 때 나왔을 거야. 2학기에서 나온다. 하지만 1학기 때도 나올 수는 있다. 저런 형태를 보니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언급을 한다. 요렇게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다.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 또 다른 예시를 보여줄게. f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fx는 0이다. 이렇게 하면 또 애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또 뭐가 보이냐 이 새끼. 공통인수가 지금 눈에 보이지? 그럼 그걸로 또 묶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묶어 보신다면 fx로 묶었다. 그러면 fx-1은 0이다라고 하시겠네?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어떻게 풀라는 뜻인가? fx가 0이 될 때 하고요. fx가 1이 될 때가 되게 하는 그 x값들을 구해주세요라는 걸 의미. 그럼 지금 이 그림을 본다. fx가 0이 될 때 그 x값은 마이너스 2하고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 맞아? 그럼 fx가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이쯤인 거야. 그때의 x값은 여기 이 두 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맞아? 그 x값들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선생님 얘의 x값을 우리가 지금 구할 수가 없잖아요. 씨바 그래서 내가 뭘 가르쳐주냐. 데칼코마니를 1을 가르쳐준 거야. 두 개의 평균은 얼마가 떠야 되냐. 두 개의 평균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떠야 되는 거야. 맞아? 이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됐냐. 마이너스 1이잖아. 그거의 반팅 이 축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당연히 요 두 개의 합의 평균 또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요 두 근의 합도 마이너스 1이 떠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따라서 지금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떴다면 답은 마이너스 2다라고 해주시면 된다. 이런 이유가 있다. 당연히 이게 3점대 초반이겠냐? 이거는 5점대까지 갈 수도 있다. 잘하면. 별거 아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필기해라.
거짓말 안 치고 1학년이 종료되기 전까지 우리 학원을 다닌다면 요 문제, 이런 문제를 안 볼 수가 없다. 재수가 좋으면 모의고사에도 뜬다 친구들. 이거 자체가 그냥 모의고사다. 올해 수능 말고 작년 수능에 요렇게 푸는 게 나왔었다. 이게 수능 문제에 나온 그 번호다. 4점짜리에서. 애들은 fx, gx 이렇게 씹으려면 함수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16번) 문제 자르는 문제네. 자르면 되는데 자르는 데 있어서 좀 에러가 발생을 했네. 다프네에서 한 적 있어. 새로운 유형이 아니야. 자, 16번 보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식이 있어. 아직도 이걸 표준형으로 고치는 쉔키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풀지 마라. 중3 새끼들이냐? 추계방정식이 얼마냐? 마이너스 2a분의 b를 적용시켜봐.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되겠니? 자, 축이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제한된 범위는 어떻게 잘라놨니?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는 일단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4칸이니까 요렇게 보자. 표시해라. 마이너스 5라고. 너그 초보자잖아. 항상 이렇게 해라. 습관.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럼 A까지 잘라야 되는데 그 A까지 자르려니까 여기서 잘릴 수도 있고 여기서 잘릴 수도 있고 이쯤에서 잘릴 수도 있고 이쯤에 더 위에 올라가서 잘릴 수도 있는 거야. 맞지? 어디서 잘릴지 모르겠는데 그때 최대가 14가 나오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좌표 중에서 관찰을 좀 하셔야 된다. 여기에 이 녀석을 한번 볼 거야. 마이너스 5를 넣어봐봐. 마이너스 5를 넣어주면 2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얼마를 가진다라고 하시겠냐? 14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최대가 됐네. 그럼 최소는 마이너스 1이래. 가면 내가 그 축방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를 또 구해볼 거야. 마이너스 1 넣어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가 뜨겠네. 얘가 만약 그럼 이제 봐봐. 들어봐봐. 얘가 이쪽에 찍혔어. 그럼 최소는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최소가. 여기에 찍혔어. 그렇게 해도 최소는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당연히 저 새끼가 어디에서 잘렸다. 마이너스 1 가기 전에 한 이쯤에서 잘렸다라는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값이 뭐인 거야? A. 그럼 그 A를 넣었을 때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떠야 돼. 이런 걸 의미해. 이해하니 내 말이 뭔지? 잘라보면 돼. 자르는 문제 진짜 촉밥이야. 뭐가 나오기 전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축방이 문자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다 족밥 문제야 그냥. 너무 쉬워 진짜. 이겨내야 돼. 그럼 이대로 이제 간다면 A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야. 근데 거기서 또 뭘 골라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림을 잘 봐. A 집어넣을 거야.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얘는 0이다라는 식이 들 거야. 그러면 A의 A 플러스 2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A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2다라고 하시겠네. 그럼 또 써봐. 뭐 안 써보고 또 헷갈리니까. A가 0이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거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A는 얼마가 됐어야 돼? 마이너스 2가 됐어야 되겠네. 답이 되겠네. 어떻냐? 잘라보면 다 된다니까? 잘라보면 돼. 진짜 아직 자르기가 잘 안 되는 친구 들고 와. 이걸 못해서 되겠냐? 학생들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존나 어려운 건 잘 맞추면서 또 쉬운 걸 틀리는 새끼들이 있어. 존나 안타까워 그렇게 되는 새끼들을 보면.
모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와. 시험 때 이겨내면 되니까. 24번 활용 문제처럼 보이기는 하네.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특히 구의 공식 아직 모르는 새끼들, 반드시 외워놔라. 구의 건널비 4파이r 제곱, 구의 부피 3분의 4파이r 세제곱 외우셔야 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모두 x인 원기도의 모양의 그릇에 50파이의 물을 부었더니 그릇 위에서부터 3cm만큼이 남았다. 이때 x 값을 구하여라. 자, 하면 전체에서 저 3cm만큼의 부피를 빼버린다. 그러니까 이 전체 부피에서 이 3cm 높이만큼의 부피를 빼버렸을 때가 50파이다라고 잡으시면 되겠네. 지금 꼬라지가. 아니면 밑에 거 더하기 위에 거가 얼마다? 전체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표현하기 나름. 전체 부피를 구하자. 밑넓이가 x제곱 파이가 될 거야. 거기에 높이 x니까 x 세제곱 파이가 전체의 부피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에서 어떻게 하신 게 뭐 마이너스 50파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나 식은 구성은 지금 나름 내가 방금 말한 거 그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얘는 어떻게 잡으시면 되는 거야. 50파이 더하기 밑넓이는 x제곱 파이로 똑같은데 높이가 3이네. 그러면 3x제곱 파이 요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어? 자, 쓸데없는 거 지워버릴 거야. 식 만들어 줬지? 그럼 이제 그 밑에다가 쓸데없는 거 지워라. 파이 공통으로 갖고 있네. 지워버리고 넘겨라.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50은 0이다라는 식이 뜨겠네. 자, 이거 객관식이야 주관식이야? 지금 주관식이야? 자, 그럼 이제 하는 수 없어. 인수 정리를 통해서 0되게 하는 쉔키를 찾아야 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 1만 대입하려고 했던 새끼들은 여기서 줬대겠지. 50의 약수를 이제 쓰시는 거야. 1, 2, 5, 10, 25, 50. 쌤은 이렇게 안 쓰는데 원래 내가 너희한테 계속 가르쳐 주는 방식은 50 쓰고 1, 50, 2, 25, 4, 5, 10 이렇게 쓰라 했잖아. 이렇게 쓰셔야 한다. 자, 풀마일은 당연히 안 돼. 숫자를 좀 더 키워봐야지. 키워보자. 얼마까지 가볼래? 풀마 2도 안 될 것 같아. 대도 안 하는 숫자야. 5 가볼래? 5 가보자. 125. 25 곱하기 3, 75. 125. 개꿀. 나왔네. 5가 된다. 5. 말이 될 것 같네? 답. 그냥 끝. 나는 이렇게 풀 것 같아. 봐봐. 다시 천천히 들어봐. 5 넣었을 때 0 나왔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 이 방정식의 인수가 뭘 갖고 있다는 뜻인 거야. x-5 이렇게 갖고 있고 여기에 2차식이 있다 이 말인 거잖아. 근데 5 넣었을 때 해야 다시 그림 쳐다봐. 5cm 가능해? 가능하잖아. 그럼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문제 풀어라. 왜? 자, 이거 조립제법 쓰고 나면 여기 있는 이 새끼식 어떻게 돼? 불러줘봐. 푼 사람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판배식 써봐라. 헉은 나오지? 판배식 써봐. 짝수 공식을 쓰는 거다. 1 마이너스 10이니까 음수 헉은 나오잖아. 활용해서 길이 같은 문제에서 헉은 절대 안 나온다. 허수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5. 시간이 없으니까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대신 조립제법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건 객관식 방법이다라는 거야. 주관식이었으면 조립제법을 해서 여기가 허근이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종료시켜야 된다. x는 5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제가 아까 뭐랑 비슷한 거 같니? 앞에 가봐봐. 아까 어떤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몇 번 문제야? 6번 문제하고 결이 같다. 마이너스 2,1을 지나가고 이 그래프하고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위로 볼록 한 새끼가 있고 보통 점이 이쯤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렇게 접선이 두 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물어본 거야. 아까 우리 그 6번 문제에서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 잡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보고 지금은 바로 들어간다. 이 점이 마이너스 2,1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그냥 대충 찍은 거야. 이 새끼 축방을 지금 구해본다면 축방 얼마야? 2분의 5다라고 할 수 있겠지? 2.5네. 그러면 이 점은 여기 이쯤에 있어야 되겠네. 근데 대강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만 살린 거야, 그냥. 자, 아무튼 이 점을 지나가는 그 직방을 잡는다라면 y는 a의 x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1 지나가는 직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2,1 지나가는 직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어. 야, 이거 교육과정 나중에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아닌데요. 보여주는 거야. y는 ax 플러스 b라고 잡은 다음에 선생님 여기에 마이너스 2,1 대입을 한 다음에 b에 대해서 이 b를 a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하니까 이렇게 나오던데요. 라고 한다면 아무 말도 못 할 거야. 시간 아까워서 그거는 생략을 했어요. 라고 하면 그냥 다칠 거야. 무튼 마이너스 2,1 지나가는 직방을 바로 이렇게 만들고 당연 얘하고 얘를 연립을 해가지고 판별식을 썼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접했으니까 0 돼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다. 얘하고 쟤를 연립해 볼게. 그럼 나는 이거 샥샥샥 이렇게 다 넘겼을 거야. 왜?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럼 x의 제곱에 ax에다가 마이너스 5x로 되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2a에 플러스 3이 넘어와서 마3이 되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다. 연립했을 때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 녀석의 판별식이 0 나와야 되니까 짝수 공식은 불가능. 그러면 a-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이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럼 다시 확인. a에 대한 몇 차야? 2차야. 왜 a에 대한 2차가 나오냐? a가 뭐를 의미해 내가 잡은 거? a 이거 뭐라고 해 우리? 기울기라고 하잖아. 기울기가 몇 개가 있냐? 2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a 값이 2개가 된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문제야? 근과 계수의 관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전개해볼게.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18a 플러스 25니까 플러스 33은 0이다. 답은 5번이겠구나. 끝. 그럼 그 기울기의 합에 대해서 물어봤다 18이 되는 거야. 연습해야 되겠지. 이것도 고득점일 거다. 분명히 이거 4점 후반대로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온다면. 실제로 자 3년 안에 내가 이거 나온 적 있는 것 같다. 내 느낌에. 남고였던 것 같다. 남자가 다니는 학교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3년 안에 내가 이런 류를 본 적은 있다. 기억이 난다. 자,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 절대 그런 건 없어. 자, 저번에 쌤이 요런 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너희가 뭘 배우기 전까지 적분이라는 걸 배우기 전까지 요렇게 꺾인 새끼 그림은 그릴 수가 있다 없다?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퍼즐 조각 붙이기다라고 생각을 하랬다 내가 그냥. 얘는 퍼즐을 갖다가 붙이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평행사변형 모양이 나올 거야.
이 두 개를 갖다가 비교를 한번 해봐.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한 거밖에 안 된다 이거. 마이너스 7만큼 내려간 거잖아 이렇게 쫙. 그럼 이 길이가 얼마다라고 할 수 있냐? 7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 7이잖아. 그러면 이거 어디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요? 여기 알겠냐? 좀 애매하네. 끝이 어디야? 이거 어떻게 잘라 붙여야 되나? 네 문제 줘봐. 어떻게 붙여야 되나? 이거 맞춘 사람? 조금 이따 다시 해보자. 일단 27번부터 볼게. 06 17 조금 이따 해보자. 27번부터. 이거 처음 해보는 걸 거다. 그래프로 가볼게.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 절대값 전체 씌운 거는 가르쳐 준 적이 있고 배울 때 절대값 그래프 x 플러스 k 요렇게 생각을 할게. 이게 심화 문제였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있는 이 덩어리의 그림을 쌤이 fx, 여기에 있는 이 덩어리의 그림을 gx다라고 하자. 그러면 fx하고 gx가 뭐 하는 그림이야? 만나는, 연립되고 있는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럼 내가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된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연립을 했을 때 fx하고 gx를 연립시킨 요런 류의 형태로 내가 해석을 할 거면, 저기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 했기 때문에 실근 이꼴 만나는 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녀석을 어떻게 그리치냐, 원래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면 된다. 대충 요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렸을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되게 해가 되게 하는 전체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원래 그림 그리듯이 그리고
음수가 나와 있는 걸 위로 대칭시켜 주면 된다. 그럼 쟤는 이런 식의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fx다. 그럼 이제 gx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지금 gx는 어떻게 되어 있는 구성이냐면 1차 함수네. x 플러스 k. 근데 뭐가 결정이 되어 있어? 기울기는 알아. 1이라는 걸. 그럼 기울기가 1이니까 요런 직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뭐가 미지수로 잡혀 있냐? 여기 이거. y절편. 우리가 중2 때 이걸 처음 배웠을 때 여기가 y절편이기도 하지만 뭐라고도 배워? 평행이동, y축의 평행이동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알아. 그럼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이 어떻게 되라는 뜻이냐면 위아래로 움직여라 라는 걸 의미하시는 거야. 얘가 미지수니까.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걔가 어떻게 됐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구간이 어디서 발생을 하였는가 물어보는 거랑 같다. 그럼 어디에서 세 점을 지나갈 수가 있을까? 연필을 굴리는 거다. 이제 너희가 움직여보는 거다. 기울기를 고정시키고 이 연필을 굴려보는 거다. 아직 한 점이야. 맞지? 좀 더 올라가. 몇 점이야? 두 군데지? 여기에 이 포인트를 지나갈 때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 몇 군데가 된다? 세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일단 처음 등장을 했다. 그 다음 조금 더 연필을 또 올려보는 거야. 여기서 조금 더 올렸을 때 아하, 여기에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접할 때 하나, 둘, 세 개의 점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접할 때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몇 군데? 두 군데야.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그 K는 어떻게 됐을 때? 빨강색이 됐을 때 하고 노란색이 됐을 때의 y절편의 곱을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해석했을 때 비교적 괜찮은 거는 어디야? 이 빨강색인 거야. 이 빨강색은 어떤 점의 포인트를 지나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1,0이라는 포인트를 지나가면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대입을 해봐.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값이 0이니까 k 값은 얼마 같다? 1인 거야. 그때 y절편은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해. 자, 이제 두 번째로 갈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노란색이 이 위로 볼록한 녀석의 부분하고 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이 녀석을 x축 대칭시켰다라는 거는 전체 부호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양수로 벗겨진 거야. 그럼 그 뜻이 쟤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절대값 들어가면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꼬라지가 됐는데 얘하고 누구가 x 플러스 k하고 뭐 할 때를 접할 때의 그때의 y절편을 구할 거다라는 거야. 한쪽으로 넘긴다.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판별식을 써도 되고 최고차함계수 1이니까 반제곱이 얘다라고 쓰셔도 될 거야. 판별식을 그냥 쓸게. 그게 그거니까 1 마이너스 4k 플러스 4는 0이다라고 보신다면 k의 값이 얼마가 떠? 4분의 5가 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개를 곱했다. 4분의 5가 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27번은) 이렇게 연립하는 문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도 시험 치기 전까지는 몇 번 더 볼 거다. 와, 이거 나머지는 내일 풀이하자. 이것만 하는데 1시간이 걸렸네. (28번) 뜨긴 떴다. 드디어
자르는 문제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건데, 자, 일단 얘는 어떻게 그리쳐야 되냐? 위로 볼록하게 그리쳐야 한다. 위로 볼록하게 그리치고, 그 축방이 얼마다라고 할 수 있어? 축방 구해보시면 2분의 a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대체 왜 어려운 게 뜬 거야? 축방이 뭐가 떴으니까? 미지수가 떴으니까. 잘 들어요. 축방이 미지수가 떴을 때는 축방 자체를 저쪽에 있는 제한된 범위 나누듯이 나누면 된다. 축방이 미지수가 떴을 때는 이 축방을 그 제한된 범위랑 관련이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시면 된다. 그럼 봐봐. 이것도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야. 이 범위 나누는 게. 절대값 2개짜리처럼 내가 범위를 나눌 거야, 지금. 그럼 이 2분의 a가 처음에는 어떻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두 번째 그 녀석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a가 누구보다는 1보다는 작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녀석의 범위는 2분의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절대값 2개짜리처럼 지금 내가 범위를 나누고 있는 거다. 절대값 2개짜리가 x-3 더하기 절대값 x-5 나왔을 때 이걸 푸는 방식이 해가 3하고 5니까 x가 3보다 작다. 그 다음은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는 작다. 그 다음 5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내가 범위를 나눴잖아. 그것처럼 이 축의 방정식을 그 제한된 범위랑 관련이 있는 두 개의 숫자로 요렇게 나눠주시는 거야. 이거랑 비슷하다라는 걸 의미한다. 자, 이렇게 나눴으면 그림을 3개를 그리셔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이해하기가 쉽다. 요렇게 그릴 거고 자르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릴 거고 자르고, 그 다음에 또한 요렇게 그리고 자를 거야.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더 작은 숫자 한 개 생각해봐. 얼마 있을까? 마이너스 2쯤이다 라고 생각을 해, 그냥.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쉔키 누구라고 생각할래? 0이다 라고 생각을 해. 자, 이 새끼 얼마라고 생각할래? 한 2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냥. 등호 들어간 거는 쌤이 보통 잊지 말라 했잖아.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둘 다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있다. 요렇게 잘라야 되겠네. 얘가 0이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은 똑같네. 똑같은 높이. 얘가 2라고 생각했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다 왼쪽에 있네. 됐나? 일단 이것까지 이해됐나? 자, 그렇게 한 다음엔 얘의 범위 구해봐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a 범위 구해봐봐. 2 곱할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a가 2보다는 작다. a가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첫 번째 그림은 굳이 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돼. 이유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쌤이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잡는 거는 정석의 느낌으로 가시는 거다. 저는 단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단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필요해. 들어가니까 여기도 필요해. 이제 이걸 내가 한번 구해본다 이 뜻인 거야. 자, 그럼 요렇게 했을 때는 어디서 너희가 최대인 거야? 이거 넣었을 때가 최대인 거잖아.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새끼는 원래 뭐였던 거야? 2분의 a였던 거야.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0이라는 숫자로 내가 한번 대입해 본 거야. 실제로는 2분의 a였던 거야. 2분의 a 넣었을 때 값이 얼마가 떠? 4가 뜬다라는 의미네. 2분의 a를 저 2차 함수식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럼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4분의 a 제곱. 그럼 a 제곱이 16이다. 그럼 a는 풀마 4다. 가능한 a 값은 없구나. a는 풀마 4였는데
둘 다 여기에 가능한 신키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거 아니구나. 그 다음 여기에서는 누가 최대인 거야? 이 지점을 넣었을 때가 최대네. 이 지점이 얼마야? 지금 1이잖아. 1. 1을 저쪽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 값이 4래. A 값이 얼마가 떠? 5가 뜨겠네. 올라가. 확인 가능해. 5가 답인 거야. 요렇게 푸는 거였다. 이렇게 푸는 거야. 한 번만 더 읊어줄게. 제한된 범위가 문자로 나오신다면, 아니지,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축방이 문자로 나오면 제한된 범위에 있는 그 숫자를 기준으로 범위를 3개로 나눈다. 마치 뭐랑 같다? 절대값 2개짜리하고 똑같은 방법이야. 그렇게 나누고 나면 그림을 3개를 그린다. 그리고 그 축방이 약 얼마일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축방의 이름은 원래 있는 녀석이랑 같다라는 점.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면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 내가 하는 그 방법을 안다면 한 3분 안에 풀 수 있다. 이 문제도. 일단은 여기까지 하자. 오늘 한 거 복습하시고 다음엔 유형 분석